토크 특톡. 오늘은 스포츠의 열기로 가득 찬 뉴욕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뉴욕 맨해튼에서는 평소 좀처럼 볼 수 없는 인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몰리다 못해 담장 위로 올라가고 일부는 지붕 위로 올라갈 정도였는데요. 이날은 바로 53년 만에 NBA 우승을 차지한 뉴욕 닉스팀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열린 날이었는데요. 닉스의 우승에 엄청난 기쁨에 빠진 뉴욕 시민들이 너도 나도 선수들을 보겠다고 거리로 나오면서 이날 퍼레이드 구역 일대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날 선수단과 코치진은 행사 차량을 타고 시청까지 행진을 벌였어요. 닉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 어린이들도 응원에 나서고 시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창가에 붙어 이 광경을 구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온 도시가 닉스에 열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46년 창단된 뉴욕 닉스는 뉴욕을 대표하는 농구팀입니다. 하지만 미국 농구의 왕자인 NBA 챔피언에 오른 건 1973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지난 13일 53년 만에 공백을 깨고 NBA 챔피언을 차지하면서 온 도시가 난리가 난 거죠. NBA 챔피언 결승전은 매년 서부의 강자와 동부의 강자가 맞붙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닉스는 서부의 1위 팀인 텍사스주 안토니오 스펄스랑 맞붙게 됐어요. 닉스가 결승전에 진출한 것 자체도 27년 만이어서 이미 파이널이 시작될 때부터 뉴욕은 닉스의 응원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NBA 챔피언은 7번 경기 중 4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구조인데 1회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맨하튼의 스카이라인은 툭하면 닉스를 상징하는 주황색과 파랑색으로 빛이 났고요. 어딜 가도 닉스의 응원 메시지가 도배돼 있었어요. 센트럴파크를 지날 때 보니 심지어 공원을 달리는 마차의 말들까지도 닉스 응원 플랜카드를 달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한국과 다른 재밌는 문화 중 하나가 바로 TPO에 맞춰 이 옷을 입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뉴욕 시민들은 경기가 없는 날도 닉스 모자와 닉스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팀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탔더니 사람들이 다 닉스 옷을 입고 있어서 빵 터졌는데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제가 좀 외계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재밌었던 게 아이 학교를 통해 받은 뉴욕시 교육청 공문이었는데요. 경기날 뉴욕 닉스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학교에 주황색과 파란색 옷을 입고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열정이구나 싶었습니다. 뉴욕 닉스의 NBA 결승 진출과 최종 우승은 뉴욕시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시에서는 우리 돈으로 5,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일단 경기 표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티켓 가격이 한 좌석당 최고 2억 7천만 원까지 올랐었고요. 경기날 식당이나 펍 같은 곳도 단체 응원의 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만석을 이뤘어요. 거리 노점상부터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상점들에도 닉스 관련 물품이 본물을 이뤘는데요. 닉스가 우승한 다음 날이었던 일요일 아침에 뉴욕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메이시스에 가봤더니 뉴욕 닉스 NBA 챔피언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사려고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백화점 직원이 갓 제작돼서 입고된 티셔츠를 매대에 진열하려고 했는데 이걸 매장에 걸 새도 없이 사람들이 복도에서 경쟁적으로 가져가는 진풍경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나라기도 하고 또 그중에서도 농구는 유독 인기가 많은 종목이니까 이런 열광이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만 보면 뉴요커들이 닉스 우승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하는 데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역사에서 농구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도시의 사회적인 정신과 생존 방식을 보여준다는 평이 많습니다. 흔히 뉴욕에서 쓰이는 언어가 600가지가 넘는단 말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수십 년 전에도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이는 도시였고 말이 통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좁은 공간과 공 하나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던 스포츠가 바로 농구였다는 거죠. 특히 뉴욕은 길거리에서 하는 스트릿 농구의 성지로 불리는데요. 이전부터 가난한 흑인 청년들이 사방이 탁 트이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아스팔트 위 농구 코트에서 오직 실력과 맨몸으로 자기 증명을 할 수 있었던 스포츠가 또 농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길거리 농구에서 이름을 날려서 대학도 가고 프로도 진출하는 인생 역전을 이룬 선수들도 있다고 해요. 뉴욕은 어딜 가도 농구대가 보일 정도로 농구가 생활 속에 녹아있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몇몇 전설적인 스트릿 농구 성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맨해튼 웨스트포에 있는 더 케이지라는 농구장입니다. 지금 뉴욕 맨하튼에 굉장히 유명한 아마추어 농구장이 더 케이지에 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중간 울타리가 되게 넓거든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데고 오리 같다고 해가지고 케이지라고 불러주시게요. It's been going on for like 49 years.
Some of them playing in the NBA. 3, 4:30, and 6. 이 농구장이 다른 농구장보다 조금 크기가 많이 작아요. 그래서 되게 박진감 넘치고 경기가 되게 밀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뉴욕 스트릿 농구의 특징은 좁은 코트, 거친 몸싸움, 화려한 드리블 등이 꼽히고요. 이런 뉴욕 스트릿 농구의 빠른 리듬이 힙합 음악이나 스트릿 패션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어요. 뉴욕의 이런 더 케이지 같은 유명 농구 코트들은 길거리 농구장이지만 구경꾼들을 위한 관람석도 있고요. DJ와 아나운서까지 있어요. When they play, I play at timeouts and halftime hip hop, but I try to play clean hip hop. Like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함, 지고 있어도 의지를 잃지 않는 정신력 같은 게 뉴욕 농구의 중요한 가치로 꼽히는데요. 이번 결승전에서도 닉스는 10점 이상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에 임해서 매회 극적인 역전승을 이뤘거든요.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게 회복력, 리질리언스란 단어인데 9.11과 코로나 같은 걸 겪은 뉴욕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뉴욕 닉스의 승리는 바로 이 모든 가치를 집약해 보여주는 상징이면서 뉴욕시 전체를 오랜만에 하나로 묶어준 이벤트였던 셈이죠.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뉴욕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더운 여름이지만 즐거운 스포츠와 함께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뉴욕 프로농구팀 닉스가 53년 만에 NBA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기쁨에 흥분한 팬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뉴욕 도심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에 세워진 대형 버스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흥분한 시민들이 버스 위에 올라타고 대형 버스 앞부분을 그대로 뜯어냅니다. 인파가 몰린 곳에서 총소리도 울립니다. 프로농구팀 뉴욕 닉스가 1973년 이후 53년 만에 NBA에서 우승하자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축하하던 팬들 중 일부는 폭도로 변해 뉴욕 시내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최소 14명 이상 다쳤고 6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불에 탄 테슬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시위대가 경찰 진압대를 향해 폭죽을 쏘아댑니다. 경찰은 물대포로 응수합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등 강대국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과격 시위대로 스위스는 경찰 등 4,000명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아찔한 높이의 분화구 절벽에서 맨몸의 남성이 마치 거미처럼 움직입니다. 벼랑에 매달리고 빠른 속도로 달리기도 합니다. 예멘 스파이더맨으로 불린 남성은 아슬아슬한 고개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지만 중심을 잃고 추락해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수십 개 총탄 구멍으로 벌집이 됐습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호주 국적 9살 소녀가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이 보석 강도 차량으로 오인해 총을 쏜 겁니다. It's like it's our own girl and we are with them wholeheartedly. 현지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